실장님. 민주통합당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연평 포격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 와서 민주통합당의 안보에 관한 앞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하는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 그걸 선언을 하게 된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주보며 달리는 두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 두 열차가 멈추지 않고 부딪히면 그 결과는 7천만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만 맡겨둘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7천만의 생존이 걸린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 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한 이때 우리 정치권은 북핵 문제의 해결의 주변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정견과 정파의 차이를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비록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 달리는 열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의 장에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당국은 물론 한반도 이해 당사자 간의 전면적인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기초하여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그리고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4자 긴급회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자 회동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합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족의 처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당선인과 대통령의 구분이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심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제안서입니다. 네, 방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연일 핵실험 강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보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남북관계, 평화로운 안보 환경 구축, 우리 당의 평화 안보 분야 대선 공약 실천, 북한의 핵실험 등 위기 대응을 담당할 당내 대책기구가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의결 주문하겠습니다. 당은 제46조, 당부 제4호, 중앙조직규정 제51조에 의거해서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한반도 평화안보특별위원장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본부장의 서른 비상대책위원, 백공기 국회의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외통위원, 정부위원, 국방위원 및 전직 장관 장성 출신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네. 원하는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본부장을 맡도록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결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3차 핵개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의 전망이 걸려있는 참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 한반도 평화안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문희상 위원장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인 사자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회의 속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적군과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아직 북한이 핵실험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화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여당의 대표 우리 문희상 위원장이 함께 만나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네 분이 만나셔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헤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추구해서 평화를 찾아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반도 평화 안보 특별위원회 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중차장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실 이 안보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마치 민주통합당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안보에 관한 한 가장 그야말로 발전적으로 또 안보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가다듬어 보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이는 하나의 행동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북한 핵 문제, 또 여러 가지 북한의 각종 국지 도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책 이것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송영모 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06년 11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해군 총장을 근무하다가 08년 3월 21일 날 이명박 정부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당 대표님들하고 여러 분 이렇게 자문을 해드리고 했던 경력 때문에 문 후보님이 후보로 계실 때 국방부의 미래 캠프를 좀 맡고 있었는데 그때 연평도를 한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까 백공기 의원이 그저 시간이 안 나고 그래서 천안함 가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연평도를 굉장히 제 마음의 고향이나 아니면은 어떤 큰 인프레이션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이함대가 관할 해역이 이쪽 서해바다인데 제가 이함대 이하에 제2전투 전단장을 했을 때 1999년도 제1연평해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완승을 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규민끼리 전투에서 완승을 했기 때문에 훈장도 받고 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총장 때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10월 23일 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공 무슨 의원, 황 무슨 의원, 송 무슨 의원들 연례를 막 팔았다고 야당을 할 때 제가 연평도는 북으로부터 볼 때 목구멍이 비수이고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다. 국가정책이 아무리 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정상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웅기 총장도 그 다음날 국정감사 때 똑같은 발언을 해서 그 컬리커처에다 옛날에는 해공군 총장이 지킨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금 백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쪽에 있는 군 장성들은 상당히 민주당이 간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육군에 합참에 오래 근무하면서 육군 장군들, 공군 장군들하고 얘기하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한 축으로서 안보에 대한 전문가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문캠프, 문호모니 캠프에는 여러 많은 장성들이 모였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이라는 것이 MB 정권이 국방에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방과 통일과 애교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관계를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냉전 시대의 적과 아이템에서 하지 말고 이제 하천 방정식 덧셈 뺐음이 아니라 고참 방정식으로 해서 외교, 통일, 국방을 같은 축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연평도 자주 오시고 백령도도 다음 기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웅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전 공군 참모총장 어떤 김은기라고 합니다. 여기 송영무 총장하고 같은 시기에 총장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한 그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중책을 맡겨주셨는데 군인은 한번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기질입니다. 하여튼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 간에 전쟁을 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안보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 진보는 안보를 경시하고 보수가 안보를 중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안보를 강조하면서 실은 준비태세를 소홀히 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간에 안보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말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해법 정책이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해법 정책도 남북 화해 협력 정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사정상 우리 이용득 비상대책위원님.
40년 전 군대 생활할 때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이 투철했었죠.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이 또 군인으로서 시각과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 평화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화 모두가 만들어지니까 무척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그 후 다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안보 불감증이 있는 정치 조직인 것처럼 서로 공방이 있으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과연 남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봤지만 똑같은 것인데 결국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안보 문제를 다른 당에서 악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연평도를 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하면서 40년 전 군생활을 할 때나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대화 시절이나 그 이후 연평도 포격을 맞고 지금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하는 이 시절이나 변함없는 게 있다면 우리 남북 문제는 민족 문제로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결코 전쟁이나 고발이나 핵이나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것은 더욱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백군기 본부장이나 또 송영무 본부장, 김은기 본부장, 서른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또 남북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저희 민주당이 종북 노선을 걷는 정치 조직도 결코 아니고, 그들과 남북 문제에 있어 연대하는 조직도 결코 아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문제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다시 새삼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짧게 좀 시간. 예.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2006년, 9년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경우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북한을 들이겠다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넘어서 북한과의 협력적 안보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분리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 압박과 달래기 투트랙 전술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성김 주한미 대사가 이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북한 핵실험 계획 중단 등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른 이 북한의 유연한 대북 접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북 밀사 파견 가능성도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공약했던 이 유연한 대북 정책은 버리고 단호한 대응과 추가 제재만 주장할 뿐 핵실험 중단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카트의 얼굴은 사라지고 람보의 얼굴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와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은 다른 대북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인천이기 때문에 연평도를 방문하는 것을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연평도 표격전 때 제가 인천 시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과 또 군부대 관계자들, 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로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평도에 와 보니까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안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안보 불안 세력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평화 안보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걸 시발로 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확실한 철두철미한 안보 행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당 대표님이나 또 평화안보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연평도, 병영도를 자주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반도가 좀 위기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벼랑 끝 전술로는 아무런 실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 특사를 본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은 2002년도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에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되고 남북 문제에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정. 네, 배재정입니다. 그 비상대책위원 중에 제가 유일한 여성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군복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회랄까 색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 연평도 방문 역시 처음인데 지금 눈이 덮인 연평도가 너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만 실제로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통합당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정당이 이제까지도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맹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중기 비상대책위. 네, 북한이 이 연일 핵실험 강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상당히 이제 국민적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점이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실천이 더욱더 절실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당에서 제안드린 대로 사자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당리당략에 의하지 않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